안녕하세요. 저는 크래프톤의 김하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가 태블로 서버를 사용을 하다가 태블로 클라우드로 전환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전환을 했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전환 결과는 어떤지에 대해서 발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발표는 전환을 어떻게 준비를 했고 실제 전환 과정은 어떻게 거쳤는지, 그 다음에 전환 평가 및 결론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전환은 저희가 다음과 같은 타임라인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클라우드에 대한 전환의 니즈나 예산 확보는 작년에 다 이미 마쳤고, 그 다음에 올 초에 저희가 태블로에 전환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지원을 요청드렸고요. 실제로 제약사항 확인과 전환에 대한 전략이나 이 구성원들한테 전파하는 과정을 2월 달까지 다 거쳐서 그 이후에 전환을 해서 지금 이제 전환을 한 지 약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전환에 대한 니즈는 사실 분석가님들이 태블로 클라우드로 전환해 주세요라고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대부분 태블로를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 엔지니어들이 내가 왜 이걸 관리를 해야 되지? 나는 태블로를 쓰지도 않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전환을 하자라고 결정하는 게 많은데요. 왜냐하면은 데이터 엔지니어가 태블로 서버를 유지보수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리소스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환을 하게 되면은 정말 드라마틱하게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데이터 엔지니어가 전환을 하자라고 요구를 했고 이게 오케이가 돼서 전환을 결정하였습니다. 일단 금액이 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이제 CFO님과 저희 상위 조직장님의 승인이 필요했는데요. 이건 되게 저희는 쉽게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은 태블로 서버 라이센스 비용과 태블로 서버 인프라 비용의 합이 태블로 클라우드 라이센스 비용보다 약 한 30% 더 비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금액의 30%가 절감이 됐기 때문에 너무 쉽게 통과가 됐고요. 조직장님께도 리소스가 줄어듭니다 라는 걸 어필을 했고 마찬가지로 너무나 쉽게 오케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까지 끝나고 실제 올해 1월 달에 태블로랑 연락한 이후에 이제 2월 달부터 제약사항 확인이나 이런 절차들을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서 제약사항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이전을 취소할 수 있는 아주 크리티컬한 제약사항들을 체크를 했고요. 저희가 내용을 다 담지는 못했지만 실제로 이제 몇 개를 저희가 발췌해서 들고 왔는데요. 일단 가장 큰 게 제일 처음에 있는 사이트 저장 용량 100기가의 제약입니다. 저희가 태블로 서버 시절에 사용하던 게 200기가를 넘게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많은 편이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환이 안 되면 들어갈 수가 없으면은 저희는 이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환을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때는 100기가로 딱 정해져 있는데 요거 태블로 쪽에다가 문의를 하니까 증설이 가능을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해결이 됐고요. 또 하나의 큰 문제였던 게 개별 통합 문서가 저희가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는 30기가거든요. 통합 문서 하나가. 그래서 큰 통합 문서가 3개가 존재를 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저희가 이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고로 저 데이터는 저희가 이제 총을 쏘는 게임이기 때문에 탄도학 데이터가 생각보다 데이터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가 드렸고 탄도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개발을 다 끝냈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아카이빙을 하고 폐기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LDAP이 가능한가? 관리자가 태블로 사람 입사할 때마다 계정을 만들어주고 사람 퇴사하면은 계정 삭제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랑 연결을 해서 입사하면은 그냥 입사와 동시에 태블로 권한을 부여했고 퇴사하면은 자동으로 라이센스가 해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태블로 클라우드에서도 가능한가? 이게 안 되면은 유지보수의 공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SAML과 SCIM이라는 걸 이용하면은 완벽하게 동일하진 않지만 거의 비슷하게 구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 이 내용은 이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소스와 통합 문서를 일일이 손으로 옮긴다면은 옮길 수가 없겠죠. 근데 이것도 다행히 저 CMT라는 컨텐트 마이그레이션 툴이라는 게 있어서 저걸로 되게 쉽게 옮겼습니다. 아마 저게 없었으면 저희는 옮기는 걸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전환 계획 수립과 전파는 저희 구성원들한테 계속 공유를 하는 시간을 가졌고, 지금 내용은 보안 때문에 보여드릴 수 없지만 Q&A가 꽤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구성원들이 궁금해하고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해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얻고 싶어 하셨고, 공개할 수 있는 게 이 정도인데, 일단 가장 큰 게 금액 대비 이득이 있느냐, 과연 이거 돈을 써갖고 이거 해야 되느냐 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환 이후에 또 제약사항이 있느냐. 제가 제약사항은 크리티컬한 거라고, 그러니까 취소를 할 만큼의 크리티컬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거에 대해서 공유를 드렸었는데, 그거 외에 크리티컬하지 않지만 또 문제가 되는 게 있느냐라는 질문이 좀 많았습니다. 참고로 해당하는 구성원은 저희 이제 회사의 분석가를 대상으로 공유를 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재밌었던 게, 저희가 내부에서 태블로 클라우드하고 태블로 온라인 용어가 되게 혼재돼 갖고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당시에는 태블로 온라인이 공식적인 명칭이었기 때문에 자, 이제 태블로 온라인만 쓰십시오 라고 했는데, 지난달인가에 클라우드로 바뀌더라고요. 그래갖고 공식적인 저희가 준비한 문서들은 다 태블로 온라인으로 되어 있지만 공식적인 명칭이 태블로 클라우드로 바뀌었습니다. 실제 이제 마이그레이션은 어떻게 했느냐, 저희가 2월 15일, 18일까지 전환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2월 20일부터 인프라 구성을 시작을 해서 3월 초에 인프라 구성을 마쳤고요. 그 다음에 실제 마이그레이션 작업은 3월 10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이 됐고, 저희가 처음 계획할 때는 실제로 저렇게 50일이 아니라 40일 정도로 계획을 했는데, 실제 작업을 하면서 더 시간이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마이그레이션이 좀 지연이 됐고요. 그 다음에 5월 2일 날 공식적으로 릴리즈를 해서 그 사용자들이 들어와서 사용할 수 있게 했고, 그 다음에 5월 19일 날 기존에 운영하던 태블로 서버를 닫았습니다. 이 화면은 저희가 공식 태블로 전환 작업을 진행하면서 위키에다가, 저희는 이제 프로젝트 단위로 위키를 파니까 위키에다가 정리를 했던 내용을 일부 발췌해서 가지고 온 건데요. 전환 전략과 제약사항 확인은 이전에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었고, 계약안은 저희가 크리티컬하는 거라서 못 보여드리고, 첫 번째 해당하는 작업 방법은 이제 이후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제 마이그레이션 타임라인인데요. 저희는 각 항목별로 해야 되는 아이템들을 다 선정을 하고, 그 해당하는 아이템을 누가 할 건지 담당자를 다 지정을 했고요. 지금 가려진 부분들은 제가 아닌 사람들은 다 가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에 대한 산출물은 무엇인지,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를 다 위키에 정리를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인프라는 저희는 이제 트라이얼 투 프로덕션이라는 구성을 사용했는데요. 전략을 사용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트라이얼 따로 하고, 그 다음에 실제 프로덕션 서버 따로 설정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트라이얼을 받아서 트라이얼로 세팅을 하고 테스트를 다 한 다음에 바로 그냥 프로덕션으로 전환하는 전략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제 똑같은 내용을 2번 세팅해야 되는 걸 피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기서 다 해결된 상태로 바로 프로덕션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을 사용을 했고, 요거는 태블로 쪽에서도 지원을 해주셔갖고 저희 트라이얼 서버를 바로 운영 서버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셨습니다. X축은 시간의 흐름이고요. 저희가 태블로 서버를 계속 운영을 하다가 태블로 클라우드에 트라이얼을 시작을 했고요. 초반에 인프라 설정하고 뭐 설정하고 해서 데이터들을 넘긴 다음에 동시에 운영을 했습니다. 2개를 동시에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기존 서버를 닫음으로써 자연스럽게 이관이 되게 됩니다. 요거는 꼭 태블로뿐만 아니라 보통 이제 온프레미스에서 운영하던 것들을 클라우드로 전환할 때 거의 같은 전략들을 다 사용을 합니다. LDAP하고 보안 설정을 했습니다. 기존 인프라에 열려있는 방화벽들을 그 태블로 클라우드도 갈 수 있도록 방화벽 다 설정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SML이라는 것과 SCIM이라는 걸 설정을 했는데, 요거는 뒤에 따로 슬라이드가 준비되어 있어서 거기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통으로 운영하는 기간이 좀 길었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이제 메인으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가 거의 풀로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데이터베이스를 증설을 해서 대응을 했고요. 그리고
공통으로 운영을 할 때 어느 시점 이후로 데이터는 저희가 이관을 보장하지 않습니다라는 프리징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 시점까지만 저희가 이전해 드리겠습니다를 선언하게 되는데, 이게 저희는 마이그레이션 시작일 전 업무일 오후 6시로 해서 요때 데이터 소스들을 다 다운받고 그 통화 문서들을 다운을 받아서 요때까지는 저희가 이전을 해드렸고, 그 이후에 생산되는 데이터들은 실제 생산하시는 분이 양쪽 다 게시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마이그레이션 규모는 4개의 사이트와 약 900개의 통합 문서, 3,500개의 뷰, 2,000개의 데이터 원본, 그 100개의 이제 프레플로우라고 부르는 흐름, 그리고 약 2,000명의 사용자를 저희가 옮겼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저희가 실제 현재 태블로 온라인에서 게시되어 있는 객체들의 개수고요. 보시면은 원본이 조금 줄었는데, 원본이 줄은 이유는 중복으로 사용하던 데이터 원본들을 합쳤기 때문에 데이터 원본의 수가 좀 줄었습니다. 이게 많은 건가요? 네. 자신들이 없으시군요. 네, CMT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요게 없었으면은 저희가 아마 이관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나오는 거고, 이거 이제 다음 장표에서 나오니까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한 가지가 이슈가 있었던 게 뭐냐면은 CMT로 옮겨지지 않는 게 무엇이냐면, 데이터 소스에 저희가 이제 아이디랑 DB 접속하는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크리덴셜이라고 부르는 걸 넣게 되는데, 요거는 이전이 되지 않습니다. 보안적인 이유로 이전이 되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파생되는 문제는 뭐냐면은 이전을 한 이후에 크리덴셜 설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이거 사람이 다 수동으로 해야 돼요. 객체는 옮겨주지만 어쨌건 수작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저희가 이제 액티브 디렉토리 기반의 유저 관리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걸 온라인으로 전환할 때 사용자가 옮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도 따로 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사용자를 새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옮길 때 모든 객체의 오너가 제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전한 모든 데이터들은 제가 오너로 되어 있습니다. 자, 계속 강조드렸던 컨텐츠 마이그레이션 툴 정보들, 이거는 공식 사이트에서 가지고 왔고요. 이거는 태블릿에서 제공해주는 마이그레이션 툴입니다. 얘를 사용하면은 이런 화면으로 실행이 되는데요. 이건 exe 파일이고요. 왼쪽에 소스, 오른쪽에 데스티네이션이 있고, 소스에서 내가 원하는 객체들을 다운받아서 데스티네이션 서버에다가 게시를 자동으로 해주는 겁니다. 왼쪽에 플래닝 화면 보시면은 이제 프로젝트나 워크북, 그다음 퍼블리시드 데이터 소스, 아니면은 퍼미션, 오너십, 이런 것들을 다 설정을 할 수 있고요. 그냥 클릭 기반으로 설정을 하셔갖고 내가 다 옮길 건지, 아니면 일부만 옮길 건지, 특정 폴더 아래 것만 옮길 건지 다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전체를 다 이관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전체를 이관을 했고요. 이 툴은 저희가 태블릿 쪽에서 제공을 받아서 진행을 했고, 제가 오늘 확인한 바로는 마이그레이션 하는 경우에는 아직도 제공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자, 결국 자격증명 얘기가 또 나오는데요. 이게 사실 정말 큰 일이었어요. 이 마이그레이션 작업의 가장 큰 일은 저 크리덴셜 문제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애저 시냅스 어널리틱스라는 데이터 소스와 마리아DB를 사용을 하는데, 요거는 이쁘게 옮겨지지가 않아요. 저희 이제 애저 MFA 설정을 하기 때문에 인증을 오서 인증으로 변경해 줘야 됩니다. 그래갖고 요거는 데이터 소스를 다시 작업하고 게시하는 작업을 해야 되고요. 마리아DB 같은 경우는 이게 버전 문제일 것 같은데, 모든 게 다 안 되는 게 아니고 특정 데이터 원본만 안 뜹니다. 그래서 요 경우에도 데이터 연결자를 이제 MySQL을 변경해 주면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오른쪽에 또 실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연결 유형들을 다 가지고 와봤는데요. 저희가 꽤 다양하게 사용하는 편이죠. 이것저것 막 다 쓰다 보니까 다양하게 사용을 하는데, 이것들은 다 지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없이 되고, 이제 구글 시트만 이게 디플리케이트 돼갖고 더 이상 사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무시해 주시고 나머지들은 다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를 변경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저희가 한 명이 들어가 갖고 크리덴셜 변경을 하고 뭐 소유자 변경하고 한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들어가 갖고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작업을 한 건지 안 한 건지에 대한 플래그가 필요합니다. 그거를 저희는 이 소유자 변경으로 해갖고 그 플래그로 사용을 했습니다. 실제 작업한 과정을 보여드릴 건데요. 요 작업을 저희가 통합 문서가 900개였으니까 900번을 반복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먼저 작업할 통합 문서를 선정을 합니다. 그 통합 문서를 선정을 하고 소유자를 바꿔줍니다. 이건 내가 작업을 할 거야. 그래서 소유자 변경을 하면은 이제 그 사람이 이거에 대한 작업을 한다는 플래그로 사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국 문제가 되는 거는 데이터 원본이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절차로 데이터 원본에 대해서 처리를 합니다. 소유자가 제가 아니라면 아마 어떤 분이 이미 하신 거기 때문에 그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작업이 완료된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 플로우면 데이터 플로우는 이관이 되지 않거든요. 무조건 재게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게시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추출이나 라이브면은 연결 편집을 눌러서 올바른 크리덴셜로 변경을 해줍니다. 이 작업을 900번을 반복을 하면은 전환이 완료되는 겁니다. 이게 저희도 이거 할 때 모든 걸 다 사용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여기에 필요 없는 것도 있었고 이미 안 쓰는데 누가 테스트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었고 그런 것들은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하실 필요는 없고 그런 것들은 폐기하시거나 삭제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작업을 안 하시고 두시면은 소유자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다 안 쓰는 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일괄적으로 삭제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설정을 다 한 이후에 이제 추출 스케줄을 설정해 줘야 되는데요. 전체 추출이냐 아니면 증분이냐 스케줄 설정해 주시고 추출 새로 고침을 했을 때 문제가 없다면 올바르게 수정이 된 겁니다. 유저하고 그룹은 저희가 손으로 옮기진 않았고요. 저희가 실제 이게 저희 관리자 사이트에서 보는 저희 설정인데 저 셀과 제 아래에 있는 자동 프로비저닝 및 그룹 동기화라는 SCIM이라는 걸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게 기존의 서버 환경에서와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차이점이 있는데 일단 로그인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느끼는 차이는 없습니다. 다 SSO 로그인이라서 기술의 차이만 있지 사용자가 느끼는 차이는 없고요. 유저하고 그룹은 동작은 똑같은데 동작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액티브 디렉토리 같은 경우에는 태블로가 액티브 디렉토리 서버한테 특정 그룹을 받아오거나 유저를 받아오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는데 SCIM 같은 경우는 SCIM의 관리자가 태블로로 그룹과 유저를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가서 갖고 오는 거냐 아니 누가 밀어넣어 주는 거냐 이런 차이가 있고요. 실제 동작 방식의 차이가 있고 동작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 사용자가 입사를 하면은 과거에는 자동으로 입사와 동시에 태블로 권한이 등록되어 있고 익스플로러 권한을 부여했는데 저희가 모든 유저에 대해서 익스플로러 권한을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는 입사를 하고 왼쪽에 보시는 로그인 시 역할 부여라는 저 기능을 활용해 갖고 태블로 사용자가 로그인을 하면은 권한이 들어갑니다. 사실 요거는 저희 내부에서는 동작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내부에서는 권한을 신청하는 프로세스를 가지는데요. 이건 저희가 전환을 했기 때문에 과연 몇 명이 쓰냐, 몇 명이 신청을 하냐라는 걸 카운팅하기 위해서 요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퇴사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라이센스 없음 처리가 옛날에 됐는데 요거는 지금 수동으로 3개월 동안 접속하지 않으면은 태블로를 잘 사용하지 않거나 퇴사를 한 거다라고 간주를 해서 라이센스 회수를 하는데 이게 API가 요 발표할 때 찾아보니까 API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로그인한 게 며칠인지를 가지고 올 수가 있고 그걸 기반으로 라이센스 회수를 하는 API가 있어서 그걸로 구현을 하면은 회사도 자동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는 슬랙을 사용하기 때문에 공지는 슬랙을 이용해서 저렇게 공지를 했고요. 저희가 전 구성원이 들어가 있는 슬랙 채널이 있어서 해당 채널에다가 저런 식으로 공지를 했고 이게 조금 아쉬웠던 게 관리자 태블로 관리자 사이트에 공지를 게시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요게 있으면은 요걸 게시를 해놓으면은 태블로 많이 쓰시는 분들은 들어와서 보시고 일로 옮기면 되겠는구나라고 하시는데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2차에 걸쳐서 공지를 했고 저렇게 공지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거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공지 기능 만들어 주시면 안 될까요, 태블로님들? 이제 실제로 이제 전환을 한 이후에 내부 평가가 어떻게 나왔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의뢰를 한 건 아니고 분석가님 중에 꽤 높으신 분이 자발적으로 작성하신 문서인데요. 결론만 보시면은 온라인이라고 느리지 않습니다. 이게 저희가 온프레미스 쓰다가 클라우드로 전환할 때 느려서 못 쓰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느리지 않습니다. 그럼 요거 뭐 한두 개 해보고 이런 결론이 나왔냐? 최첨단의 수동으로 꽤 많은 테스트들을 다 거치고요. 모든 게 다 빨라지진 않았습니다. 모든 게 다 빨라지진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빨라졌습니다. 이게 저희가 관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고무적인 게 저희가 기존의 서버 환경에서는 태블로 서버가 한국에 있고 사용자도 한국에 있었는데 전환을 한 이후에는 태블로 서버가 미국에 있습니다. 저희는 미국에서 한국 유저가 접속했을 때 결과가 차이가 없다면은 요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아닌 게 이게 같이 쓰다 보니까 추출할 때 대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 큐 대기 시간이라는 게 생기는데 이게 최악의 케이스인데 약 한 10분까지도 기다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럼 최악만 있느냐? 네, 최적은 요겁니다. 거의 한 기다리지 않고 약 20초, 30초 정도 기다리다가 실행이 됩니다. 근데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됐던 게 저희가 아까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태블로는 한국에 있고 사용자는 한국에 있었는데 데이터는 미국에 있었거든요. 근데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면서 데이터도 미국에 있고 사용자만 한국에 있고 태블로도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에서 미국으로 추출을 하기 때문에 기존보다 추출 시간이 엄청 빨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사용자들은 저 대기 시간이 생겼음에도 전혀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기술 지원 같은 경우도 바뀐 게 과거에 서버일 때는 에러가 발생을 하면은 관리자가 서버에 접속을 해서 로그도 확인하고 이거 해결할 수 있는 없나 보고 해결이 되면 좋지만 해결이 안 되면은 태블로에 기술 지원을 요청을 합니다. 이때 관리자가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클라우드로 전환 후에는 오류가 발생하면은 오류를 발견하신 분이 태블로에 기술 지원을 요청해 주세요라고 안내를 드립니다. 관리자의 일이 엄청 줄었죠. 근데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가 서버에 접속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자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태블로에 기술 지원을 요청해 주세요. 요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이게 관리자로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인데 왼쪽이 태블로 서버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과정이고 오른쪽이 실제 태블로 서버 업그레이드 과정입니다. 저희는 멀티노드였거든요. 이게 공식적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게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거의 관리자가 하루에서 심하면 이틀까지 붙어갖고 계속 작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땅 클릭하고 가만히 멍 때리면 되는 게 아니라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계속 붙어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부분이었는데 태블로가 열일을 해서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때 이거를 업그레이드 다 따라가게 되면은 이거를 12번을 해야 됩니다. 1년에.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저희는 못했고 저희가 그냥 3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업그레이드를 했었는데 이게 클라우드로 전환이 되면은 그냥 쉬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자동으로 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관리자로서는 클라우드 전환이 천국이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기술적인 난이도는 생각보다 높진 않았어요. 설정하는 거는 SCIM하고 SAML 정도만 설정을 해주면 되고 기술적으로 어렵다? 이런 건 없었습니다. 다만 시간의 소모는 많습니다. 저희가 40일을 계획을 하고 크리에이션 작업을 했는데 실제로는 50일이 걸릴 만큼 시간의 소모는 꽤 많이 되고요. 저희가
저희의 통합 문서와 데이터 소스 기준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좀 적으시면은 저희 거보다 적게 걸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의지가 있으시면은 충분히 자체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전환 후의 평가는 보는 거나 필터 성능은 같거나 더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비용은 30%나 절감이 됐고, 탭으로 관리 인력은 너무 편해졌죠. 그래서 저희는 더 이상 태블로를 데이터 엔지니어가 관리하지 않고 이제 분석가한테 이관할 예정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